일본 총리의 한마디가 불러온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며 자위대 함정을 파견하겠습니다. 지지율 상승을 꿈꾸며 던진 이 발언에 돌아온 건 전 세계적 망신과 증시 폭락이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냉철했습니다. 감정적 항해 대신 압도적인 힘으로 응수했습니다. 잠수함 3척과 무인기 편대가 단 12분 만에 일본 함대를 포위했습니다. 일본은 총 한 방 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군사 굴복 뒤엔 경제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삼성, LG, SK가 동시에 일본 의존도 제로를 선언했고 도쿄 화학주는 연쇄 폭락했습니다. 총 한 방 없이 일본을 무릎 꿇린 대한민국의 압도적 힘. 그 48시간 숨막히는 전말을 지금 즉시 공개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레이첼 콜린스입니다. 워싱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해양안보 특별고문이죠. 42살, 이 일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제 앞 화면에 일본 방송이 떠 있습니다. NHK 긴급 속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다케시마 영유권 재확인. 독도를 일본식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국회에서 발언합니다.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입니다. 스튜디오 패널들이 흥분합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강한 일본이 돌아왔다. 저는 한숨을 쉽니다. 또 시작이네요. 일본은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이 카드를 꺼냅니다. 대번이 옆에서 말합니다. 31살, 제 팀 분석관입니다. 레이첼, 이번엔 좀 다른데요? 뭐가요? 방위성 발표 보세요. 화면을 바꿉니다. 일본 방위성 브리핑입니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케시마 인근 항해 예정. 제 손이 멈춥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배를 보낸다는 겁니다. 언제요? 48시간 뒤래요. 대번이 지도를 엽니다. 동해, 독도 좌표가 빨갛게 표시됩니다. 이건 도발 아니에요. 진짜 진입이에요. 저는 화면을 응시합니다. 2022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말뿐이었죠. 이번은 다릅니다. 한국 반응은요? 그게 이상해요. 대번이 서울발 뉴스를 엽니다. 포털 사이트 첫 화면입니다. 조용합니다. 독도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는요? 없어요. 청와대 브리핑은요? 일정에도 없어요.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립니다. 이상합니다. 한국은 늘 즉각 반응했습니다. 항해 성명, 군 훈련, 거리 시위.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모르는 걸까요? 불가능해요. 일본이 공개 발표했는데요. 저는 창밖을 봅니다. 워싱턴 새벽이 어둡습니다. 오래전 산에서 본 맹수가 떠오릅니다. 소리치는 건 겁먹은 쪽이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 조용히 숨죽이는 쪽이었죠. 대번, 네. 한국군 동향 실시간으로 추적하세요. 지금요? 지금이요. 뭔가 움직일 겁니다. 그가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저는 화면 속 독도를 봅니다.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섬 때문에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위성 이미지 알람이 울립니다. 동해 해역, 수온 변화 감지. 수온 변화요? 대번이 위성 데이터를 확대합니다. 독도 동방 30해리 수심 200m 지점입니다. 자연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패턴이 이상해요. 일직선으로 움직입니다. 화면에 열지도가 뜹니다. 차가운 바닷속의 미세한 온도 변화가 선을 그립니다. 잠수함이에요. 제 심장이 뜁니다. 한국 잠수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기 추정 가능해요? 대형입니다. 3,000톤급 이상으로 보여요. 한국 해군 주력 잠수함입니다. 저는 즉시 국방부 라인에 연락합니다. 펜타곤, 동해 수중 활동 확인됐습니까? 확인 중입니다. 한국 측에 문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대번이 다른 화면을 엽니다. 레이첼, 일본 방송 보세요. 도쿄 스튜디오입니다. 패널들이 흥분해서 떠듭니다. 한국은 감히 대응 못할 겁니다. 국제 여론이 우리 편입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냅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봅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대번 한국 증시 봐요. 서울 증시 선물 가격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 플러스 0.3%. 긴장 상황인데 왜 오르죠? 모르겠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저는 메모를 꺼냅니다. 오래전 상사가 했던 말입니다. 레이첼,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총소리가 아니야. 총소리가 멈추는 순간이지. 한국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바로 그때 암호 메시지가 옵니다. 발신자는 외교부 안보자문관 윤서진. 한라인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저는 즉시 답합니다. 상황 파악 중입니다. 공식 채널입니까? 비공식입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비공식. 한국 정부가 공식 루트를 피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미국의 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손이 멈춥니다. 도움 요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처리합니다. 어떻게요? 48시간 뒤에 압니다. 메시지가 끊깁니다. 대번이 저를 봅니다. 뭐래요?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래요. 말도 안 돼요. 일본 함대가 들어오는데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봅니다. 독도 좌표, 일본 함대 예상 경로, 그리고 수중 온도 변화. 모든 게 한 점으로 모입니다. 48시간 뒤 그곳에서 뭔가 일어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도쿄에서 첫 배가 출항합니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 배수량 1만 9천 톤, 승조원 470명입니다. NHK가 생중계합니다. 요코스카 항구 깃발이 펄럭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나운서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워싱턴 상황실에서 화면을 봅니다. 펜타곤 해군 연락관 메이슨이 옆에 앉습니다. 레이첼, 한국 측 연락 왔어요? 없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은 항의부터 하는데. 메이슨이 지도를 펼칩니다. 독도까지 거리 500캐리, 이즈모 속력으로 24시간입니다. 내일 새벽이면 도착합니다. 한국 해군은요? 움직임 없어요. 공개적으로는요? 공개적으로는 저는 그 단어를 곱씹습니다. 대번이 새 데이터를 엽니다. 레이첼, 수중 신호 또 잡혔어요. 어디서요? 새 곳입니다. 화면에 점 3개가 찍힙니다. 독도 주변을 삼각형으로 둘러싼 위치입니다. 세척이요? 네, 전부 대형입니다. 메이슨이 휘파람을 붑니다. 한국이 주력 잠수함 세척을 동원했네요. 왜 세척이죠? 포위 대형입니다. 표적을 삼각으로 감싸는 겁니다. 제 등에 소름이 돋습니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철저하게. 윤서진 메시지가 또 옵니다. 미국 메시지를 최소화해 주십시오. 이유는요? 말이 많아질수록 사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국장실로 전화합니다. 국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뭔가요? 한일 독도 문제. 우리는 중립 유지해야 합니다. 왜요? 일본은 동맹인데 개입하면 한국이 통제력을 잃습니다. 통제. 한국이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끼어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국장이 잠시 침묵합니다. 증거 있어요? 수중활동 데이터 보냅니다. 파일을 전송합니다. 잠수함 세척의 위치, 이동 패턴, 대형 분석. 이거 확실해요? 네. 한국은 이미 배치 완료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지켜봅시다. 전화가 끊깁니다. 대번이 묻습니다. 레이첼, 진짜 괜찮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우리 목소리입니다. 왜요? 바다에선 말보다 침묵이 강합니다. 화면 속에서 이즈모가 항구를 떠납니다. 승조원들이 갑판에 섭니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바다 아래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24시간 뒤 이즈모가 독도 백해리 지점에 도착합니다. 일본 방송이 실시간 중계합니다. 헬기 촬영 화면입니다. 우리 호위함이 다케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쿄 거리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형 전광판 앞입니다. 일본 만세! 환호가 터집니다. 저는 상황실 화면을 봅니다. 위성 추적 데이터입니다. 이즈모 속력 12노트, 독도까지 8시간 남았습니다. 대번이 보고합니다. 한국 측 공식 반응은요? 여전히 없습니다. 메이슨이 고개를 젓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가만히 있죠? 바로 그때 서울발 팩스가 옵니다.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입니다. 동해 해상 훈련구역 설정 통보. 저는 문서를 읽습니다. 독도 반경 50해리, 오늘 자정부터 48시간 해상훈련 실시. 훈련이요? 대번이 되묻습니다. 네. 민간 선박 진입 금지래요. 메이슨이 지도를 확인합니다. 이 구역이면 이즈모 항로를 완전히 막는 건데요. 맞습니다. 일본이 받아들일까요? 저는 도쿄 화면을 봅니다. 방위성 긴급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한국의 훈련 통보는 부당합니다. 우리는 항해를 계속합니다. 스튜디오가 들끓습니다. 한국이 겁먹었다. 훈련으로 막으려 한다. 저는 윤서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훈련 구역 설정. 일본이 무시할 겁니다. 답장이 즉시 옵니다. 압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뭘요? 자정해 보십시오. 메시지가 끊깁니다. 시계를 봅니다. 자정까지 6시간 남았습니다. 대번이 화면을 가리킵니다. 레이첼, 수중 신호 변화 있어요. 뭐가요? 세척 전부 상승 중입니다. 깊이는요? 수심 100m까지 올라왔어요. 메이슨이 숨을 들이킵니다. 공격 준비 깊이네요. 공격이요? 아니요. 탐지 회피 깊이입니다. 얕을수록 소나 탐지가 어렵거든요. 저는 지도를 다시 봅니다. 잠수함 세척이 삼각 대형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즈모는 정확히 그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전화합니다. 콜린스, 백악관 브리핑 준비하세요. 언제요? 2시간 뒤요. 대통령께서 상황 보고 원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대번이 묻습니다. 뭐라고 보고할 거예요? 저는 화면 속 이즈모를 봅니다. 거대한 배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실을요?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고. 만약 충돌하면요?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시계 바늘이 움직입니다. 자정이 다가옵니다. 백악관 집무실, 오후 2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저. 대통령이 묻습니다. 일본 배가 독도로 가는 거냐고. 네, 각하. 6시간 뒤 도착 예정입니다. 루비오가 답합니다. 한국은 뭐래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은 난리치는데. 대통령이 저를 봅니다. 콜린스, 자네 생각은? 각하, 한국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요? 잠수함 3척을 배치했습니다. 독도 주변에요. 지도를 펼칩니다. 삼각대형이 표시됩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듭니다. 이건 명백한 군사 위협인데요? 아닙니다. 훈련 구역입니다. 훈련? 타이밍이 우연이라고요? 우연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루비오가 반박합니다. 콜린스, 일본은 우리 동맹입니다. 공개 지지 성명 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말하는 순간 일본은 더 강경해집니다. 물러설 수 없게 됩니다. 그럼 한국 편 들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립입니다. 대통령이 팔짱을 낍니다. 중립? 동맹국끼리 싸우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네, 각하. 지금은 말보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루비오가 코웃음 칩니다. 침묵이 외교입니까? 이번엔 그렇습니다. 국방장관이 묻습니다. 만약 충돌하면 어떡하죠? 총 한 방이라도 나가면요? 안 나갑니다. 어떻게 확신해요? 한국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냅니다. 한국은 국제법상 12해리 영해를 주장합니다. 일본 배가 들어오는 순간 불법입니다. 그래서요? 한국은 법으로 이깁니다. 총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봅니다. 한참 뒤 말합니다. 6시간 주지. 그때까지 지켜봅니다. 하지만 총소리 들리면 우리도 움직여요. 감사합니다, 각하. 회의가 끝납니다. 복도로 나옵니다. 루비오가 따라옵니다. 콜린스, 위험한 도박이요. 압니다. 일본이 우리를 원망할 겁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 커리어는요? 저는 그를 봅니다. 제 커리어보다 전쟁 안 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가 비웃고 갑니다. 상황실로 돌아갑니다. 대번이 기다립니다. 어땠어요? 6시간 받았어요. 그 다음은요? 모릅니다. 한국을 믿는 수밖에요. 시계를 봅니다. 자정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자정입니다. 상황실 화면에 이즈모가 보입니다. 독도까지 20회리 남았습니다. 대번이 보고합니다. 한국훈련 구역 진입까지 10분이요. 메이슨이 헤드셋을 씁니다. 펜타곤 직통선입니다. 레이첼, 수중 음향 감지됐어요. 뭡니까? 잠수함 소나입니다. 능동 소나요. 능동 소나는 핑 소리를 쏴서 표적을 찾는 겁니다. 숨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몇 척이요? 3척 전부입니다. 동시에 작동 중이요. 화면에 음파 그래프가 뜹니다. 세 방향에서 오는 신호가 이즈모를 감쌉니다. 일본 측이 탐지했을 겁니다. 메이슨이 말합니다. 도쿄 화면을 봅니다. NHK 방송이 급변합니다. 긴급 속보, 수중 신호 감지, 한국 잠수함 추정, 스튜디오가 술렁입니다. 패널 얼굴이 굳습니다. 이즈모 함장이 교신합니다. 일본어 음성이 번역되어 나옵니다. 수중 위협 확인, 속력 감속, 경계 태세 전환. 메이슨이 저를 봅니다. 일본이 겁먹었어요. 아직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합니다. 바로 그때 새 신호가 뜹니다. 수온 급변, 대형 물체 부상 중. 대번이 소리칩니다. 뭔가 올라와요. 위성 적외선 영상이 바뀝니다. 차갑던 바다 표면에 열점 하나가 생깁니다. 수면이 갈라집니다. 거대한 검은 선체가 솟아오릅니다. 잠수함입니다. 메이슨이 숨을 멈춥니다. 크기 추정해요. 대번이 계산합니다. 3,500톤급. 한국 최신의 잠수함이에요. 한 척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열점이 생깁니다. 세 척 전부 떴어요. 대번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지도를 봅니다. 세 척이 이즈모를 삼각형으로 감쌌습니다. 완벽한 포위입니다. 도쿄 방송이 패닉에 빠집니다. 한국 잠수함 부상. 우리 함정 포위됐습니다. 이즈모가 멈춥니다. 엔진 소리가 낮아집니다. 메이슨이 말합니다. 일본이 정지했어요. 윤서진 메시지가 옵니다. 1단계 완료. 총 한 방 없이 끝냅니다. 저는 화면 속 검은 잠수함들을 봅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대번이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저는 시계를 봅니다. 자정 5분 지났습니다. 이제 일본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일본 이즈모 함교입니다. 교신이 들립니다. 도쿄 본부 지시 바랍니다. 함장 목소리가 떨립니다. 일본 방위성이 답합니다. 항로 유지하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지만 본부 적 잠수함 3척이 명령입니다. 전진하십시오. 교신이 끊깁니다. 메이슨이 저를 봅니다. 일본이 밀어붙이네요. 대번이 화면을 엽니다. 도쿄 총리관저 긴급회의 중이래요. 다카이치 총리가 테이블을 칩니다. 물러서면 끝입니다. 국민이 용서 안 합니다. 방위 대신이 반대합니다. 하지만 총리, 충돌 위험. 한국이 먼저 쏠 수 없습니다. 국제 여론이 우리 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젓습니다. 틀렸습니다. 윤서진 메시지가 옵니다. 일본이 전진 명령 내렸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2단계 시작합니다. 10분 뒤 보십시오. 시계를 봅니다. 10분. 이즈모가 다시 움직입니다. 느리지만 전진합니다. 독도까지 15해리. 30분이면 영해입니다. 바로 그때 새 신호가 뜹니다. 공중 레이더 포착. 미확인 물체 접근 중. 대번이 확대합니다. 고도 5000m, 속력 마하 0.8. 전투기요? 아니요. 형태가 달라요. 메이슨이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무인기입니다. 스텔스 무인기요. 한 대가 아닙니다. 6대가 나타납니다. 이즈모 상공을 선회합니다. 낮게, 위협적으로. 일본 레이더가 뒤늦게 포착합니다. 미확인 비행체. 다수. 이즈모 함교가 다급합니다. 한국 무인기입니다. 메이슨이 말합니다. 공격용이에요. 저는 화면을 봅니다. 바다 위 잠수함 3척, 하늘 위 무인기 6대. 완벽한 3차원 포위입니다. 도쿄 방송이 폭발합니다. 한국이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도발입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패널 한 명이 다른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한국 훈련 구역 아니니까요.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윤서진이 또 칩니다. 우리는 훈련 중입니다. 일본이 들어온 겁니다. 법적으로 맞습니까? 국제법상 완벽합니다. 우리 영해, 우리 훈련이니까요. 저는 감탄합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안 쏘고 일본을 가뒀습니다. 이즈모가 또 멈춥니다. 이번엔 완전 정지입니다. 도쿄 본부, 더 이상 전진 불가능합니다. 일본 방위성이 침묵합니다. 10초, 20초. 마침내 답이 옵니다. 현 위치 대기하십시오. 이즈모가 그 자리에 섭니다. 독도 12해리 바깥입니다. 메이슨이 휘파람을 붑니다. 한국이 이겼네요. 대번이 묻습니다. 총 한 방 없이요? 네. 총 한 방 없이요. 저는 화면을 봅니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했지만 전쟁은 안 했습니다. 12시간 뒤 도쿄가 무너집니다. 니케이 지수 개장과 동시에 폭락합니다. 마이너스 4.2%. 대번이 차트를 엽니다. 방위 관련주가 전부 빨갛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마이너스 8%. 가와사키 중공업 마이너스 7.3%. 왜 이렇게 떨어져요? 제가 묻습니다. 시장이 판단한 거예요. 일본이 졌다고. 메이슨이 답합니다. 화면을 바꿉니다. 서울 증시는 정반대입니다. 코스피 플러스 3.8%. 방산주가 폭등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한가, LI진엑스원 상한가. 투자자들이 몰립니다. 한국 군사력을 재평가하는 겁니다. 윤서진 메시지가 옵니다. 3단계 시작합니다. 경제입니다. 경제요? 군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1시간 뒤 삼성전자가 발표합니다. 일본산 반도체 소재 전량 대체 완료. 국산 및 유럽산으로 전환. LG화학이 따라갑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 일본 의존도 제로 달성. 호주 직접 계약 체결. SK하이닉스도 나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국산화 완료. 3년 프로젝트 성공. 대번이 계산합니다. 이거 합치면 연간 얼마예요? 일본 수출액 30조 원입니다. 메이슨이 답합니다. 30조요? 일본 GDP의 5%예요. 도쿄 증시가 다시 흔들립니다. 화학주가 추락합니다. 미쓰비시 케미컬 마이너스 9%, 스미토모 화학 마이너스 8.5%. 일본 재무성이 긴급회의를 엽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한국의 탈일본 선언은 유감입니다. 유감. 패널 하나가 비웃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3년 전부터 준비했다는데요. 3년 전. 저는 그 단어를 곱씹습니다. 윤서진에게 칩니다. 정말 3년 전부터 준비했습니까? 5년입니다. 2020년부터요. 5년이요? 독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는 경제 독립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봅니다. 한국은 독도를 지키려고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준비했습니다. 메이슨이 말합니다. 이거 전쟁이 아니라 독립선언이네요. 대번이 다른 뉴스를 엽니다.
일본 총리 지지율 급락 42%에서 28%로. 다카이치 총리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개선? 어제까지 다케시마 운운하더니 패널들이 조롱합니다. 저는 윤서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일본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였습니까?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를 무시 못하게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화면 속에서 서울거리가 보입니다. 평온합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일상입니다. 전쟁 같은 건 없었습니다. 총 한 방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48시간 뒤 백악관 상황실입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냅니다. 제목이 화면에 뜹니다. 한국의 침묵, 일본의 굴복. 독도 대치 종료. 앵커가 말합니다. 일본 호위함 이즈모가 철수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잠수했습니다. 충돌은 없었습니다. 대번이 최종 보고서를 정리합니다. 총 72시간. 발포 제로. 사상자 제로. 외교 성명 제로. 메이슨이 감탄합니다. 역사상 가장 조용한 승리네요. 국장이 들어옵니다. 콜린스, 대통령 보고 준비됐죠? 네. 한 장짜리 요약본입니다. 저는 문서를 건넵니다. 국장이 읽습니다. 한국 승리, 미국 개입 불필요, 동맹관계 유지. 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모든 걸 지켰습니다. 어떻게요? 중립이 답이었습니다. 1시간 뒤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를 봅니다. 루비오와 국방장관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이겼네요. 대통령이 말합니다. 네, 각하. 하지만 일본도 안 망했습니다. 제가 답합니다. 어떻게요? 한국이 선을 지켰습니다. 12해리 밖에서 멈췄습니다. 루비오가 끼어듭니다. 하지만 일본 체면은 구겨졌습니다. 체면은 회복됩니다. 전쟁은 회복 안 됩니다. 제가 말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콜린스 말이 맞아요. 우리가 개입 안 한 게 신의 한 수였어요. 루비오가 불만스러운 얼굴입니다. 각하, 하지만 일본이 우리를 원망합니다. 원망하게 두세요. 전쟁보다 낫습니다. 회의가 끝납니다. 복도로 나옵니다. 루비오가 따라옵니다. 콜린스, 당신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닙니다. 한국을 믿었습니다. 믿음? 외교가 믿음으로 돼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상황실로 돌아갑니다. 윤서진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침묵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는 답합니다. 당신들의 준비가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과 대화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요. 동등. 저는 그 단어를 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번이 화면을 가리킵니다. 레이첼, 서울 뉴스 보세요.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존중도 원합니다. 짧은 발언입니다. 하지만 무겁습니다. 메이슨이 말합니다. 저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하네요. 저는 화면을 봅니다. 72시간 전 세계는 한국을 작게 봤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바다 밑 검은 괴물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일주일 뒤 도쿄에서 역풍이 붑니다.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18%까지 떨어집니다. 야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합니다. 국회가 난장판입니다. 독도 실패 책임져라. 의원들이 소리칩니다. NHK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국민 68%가 총리 사퇴 요구합니다. 대번이 보고합니다. 일본 내각 붕괴 직전이래요. 메이슨이 덧붙입니다. 방위 대신 사퇴했어요. 책임지고요. 하지만 저는 불안합니다. 무너지는 정권은 위험합니다. 윤서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본 정권 흔들립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답장이 옵니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통제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 겁니다. 손을요? 2시간 뒤 서울에서 발표가 나옵니다. 한일 경제협력 확대 제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봅니다. 이겼는데 손을 내밉니다. 대번이 이해 못합니다. 왜 도와줘요? 일본이 공격했는데요. 메이슨이 설명합니다. 이기는 것보다 이긴 뒤가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한국은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쿄 반응이 나옵니다. 재무성이 환영 성명을 냅니다. 한국 제안 긍정적 검토. 양국 실무 협의 시작. 하지만 일본 우익 세력이 반발합니다. 굴욕 외교다. 항복이다. 거리 시위가 벌어집니다. 다카이치가 궁지에 몰립니다. 협력하면 우익이 등 돌리고 거부하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바로 그때 워싱턴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특종 기사입니다. 미국 한일 갈등 방치, 동맹 신뢰 의문. 누군가 언론에 흘렸습니다. 우리가 일본 요청을 묵살했다고. 국장이 전화합니다. 콜린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의회에서 난리예요. 일본 편 안 든 거 문제 삼습니다. 루비오 라인입니다. 저는 압니다. 청문회 소집됩니다. 당신 출석하세요. 언제요? 사흘 뒤요. 전화가 끊깁니다. 대번이 걱정합니다. 레이첼, 어떡해요? 저는 창밖을 봅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공격받습니다. 메이슨이 말합니다. 정치는 원래 그래요. 결과보다 편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저는 편을 선택 안 했습니다.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윤서진 메시지가 옵니다.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때문에 곤란해지셨습니다.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제가 감당할 몫입니다. 메시지를 끊습니다. 화면 속에서 워싱턴 국회의사당이 보입니다. 사흘 뒤 저곳에서 제 운명이 결정됩니다. 사흘 뒤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입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립니다. 콜린스 고문 선서하십시오. 손을 듭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합니다. 질문이 시작됩니다. 고문, 일본이 미국에 도움 요청했습니까? 네. 거부했습니까? 중립을 권고했습니다. 이유는요? 개입이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끼어듭니다. 일본은 동맹입니다. 동맹 요청을 거부한 겁니까? 거부 아닙니다. 신중한 접근이었습니다. 신중? 망치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이 자료를 듭니다. 결과적으로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성공 아닙니까?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공화당이 반박합니다. 운이 아닙니다. 한국이 통제했습니다. 제가 답합니다. 증거 있습니까? 72시간 동안 발포 제로입니다. 그건 한국 덕분이지 당신 덕분 아니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힙니다. 위원장이 다시 칩니다. 고문, 솔직히 답하십시오. 일본 편을 안 든 이유가 뭡니까? 평화가 우선이었습니다. 편가르기가 아니라요. 평화, 동맹 신뢰를 깼는데요. 깨지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여전히 우리 동맹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원망합니다. 원망은 시간이 해결합니다. 전쟁은 해결 안 됩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입니다. 공화당 의원이 마지막 공격을 합니다. 콜린스 고문, 당신은 미국 이익보다 한국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미국 국익을 지켰습니다. 전쟁 막는 게 최대 국익입니다. 그건 당신 판단일 뿐입니다. 네.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았습니다. 증거는요?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복도에 기자들이 몰립니다. 고문, 사퇴하실 겁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저는 대답 없이 걷습니다. 대번이 기다립니다. 레이첼, 아무 말하지 마요. 저는 그를 지나칩니다.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제 얼굴이 낯섭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벌 받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국장입니다. 콜린스, 일단 휴가 가세요. 언제까지요? 결정 날 때까지요. 해고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습니다. 10년 커리어가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텅 빈 원룸입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불을 켜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똑딱, 똑딱. 휴대폰을 봅니다. 메시지가 쌓여 있습니다. 대번 레이첼 괜찮아요? 메이슨 연락해요. 걱정돼요. 그리고 윤서진입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희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던집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젊은 시절 한국 근무 시절입니다. 미 해군 제복을 입고 웃고 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있습니다. 서울, 1987때론 옳은 일이 외로운 일이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는 1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마지막 말이 기억납니다. 레이첼, 바다에선 소리치는 놈이 겁먹은 놈이야. 진짜 강한 놈은 조용히 준비하는 놈이지. 저는 한국의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외롭습니다. 옳았는데 혼자입니다. 노트북을 엽니다. 뉴스를 검색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사설이 떠 있습니다. 콜린스 고문의 선택, 용기인가 오판인가. 댓글이 수백 개입니다. 반은 지지, 반은 비난입니다. 그녀는 평화를 지켰다. BS 그녀는 동맹을 배신했다. 저는 노트북을 닫습니다. 소파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10년을 일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7년, 백악관에서 3년. 모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72시간 동안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총 한 방 안 나갔습니다.
그게 제 성과입니다. 새벽 3시 잠이 안 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워싱턴 거리가 조용합니다. 저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전쟁을 계획합니다. 저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평화를 준비합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새벽 3시에 누굽니까? 화면을 봅니다. 윤서진입니다. 맞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쉽니다. 콜린스 고문, 자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들었습니다. 청문회 결과.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목소리에 다 나옵니다. 저는 웃습니다. 쓴웃음입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됐습니다. 뭐가요? 당신은 이겼습니다. 진 게 아닙니다. 저는 커리어를 잃었어요. 아닙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명예요? 역사가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역사는 배불리 못 먹여요. 윤서진이 웃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발 뉴스 보십시오. 왜요?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보시면 압니다. 잘 자십시오. 전화가 끊깁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옵니다. 내일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눈을 감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립니다. 노트북을 엽니다. 서울발 뉴스를 검색합니다. 첫 화면에 헤드라인이 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미 레이첼 콜린스에게 감사 서한 발송. 제 손이 멈춥니다. 기사를 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 백악관 레이첼 콜린스 고문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독도 위기 해결 과정에서 공정한 시각을 유지해준 데 감사한다는 내용이다. 공개 서한. 전 세계가 볼 수 있습니다. 서한 전문이 나옵니다. 레이첼 콜린스 고문께 귀하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압력 속에서도 중립을 지켰습니다. 한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대번입니다. 레이첼. 봤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트위터 난리예요. 전 세계가 당신 이름 검색하고 있어요. 노트북을 바꿉니다. 트위터 트렌드 1위입니다. 레이첼 콜린스, 평화를 지킨 용기. 댓글이 쏟아집니다. 그녀가 옳았다. 한국이 증명했다. 미국이 그녀를 지켜야 한다. 휴대폰이 또 울립니다. 국장입니다. 콜린스, 백악관 오세요. 지금이요? 대통령이 부릅니다. 1시간 뒤, 백악관 정문입니다. 보안팀이 저를 봅니다. 출입증 반납하셨죠? 네. 신원 확인됐습니다. 임시 출입증 받으세요. 집무실로 갑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창가에 서 있습니다. 앉으세요, 콜린스. 앉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당신한테 편지 보냈더군요. 네, 각하.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일본도 결국 받아들였어요. 한국이랑 협력 시작했어요. 다행입니다. 청문회에서 당신 공격한 사람들 다 틀렸어요. 감사합니다. 복직합니다. 승진도 검토하죠. 각하. 고마운 건 저예요. 당신이 전쟁 막았어요. 집무실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대번이 기다립니다. 레이첼. 그가 달려옵니다. 들었어요. 복직이래요. 승진도요. 저는 웃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상황실로 돌아갑니다. 제자리가 그대로입니다. 화면을 켭니다. 서울 증시 코스피 2850선. 도쿄 증시 니케이 회복 중. 양쪽 다 오릅니다. 윤서진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저는 답합니다. 우리가 이긴 거죠. 아닙니다. 평화가 이긴 겁니다. 화면을 봅니다. 독도 좌표가 평온합니다. 바다는 조용합니다. 검은 괴물은 다시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기억할 겁니다. 조용한 힘이 가장 강하다는 걸. 2달 뒤 서울 인천공항입니다. 제 생애 처음 한국 땅을 밟습니다. 게이트를 나오는데 누군가 기다립니다. 콜린스 고문님, 중년 남자입니다. 정장 차림입니다. 윤서진입니다. 처음 뵙습니다. 악수합니다. 목소리는 익숙한데 얼굴은 처음입니다. 영광입니다. 저야말로요. 차를 탑니다. 서울 시내로 향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청와대입니다. 대통령께서 초대하셨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이 지나갑니다. 빌딩들, 한강, 사람들. 윤자문관. 네. 정말 5년 준비했습니까? 네. 2020년부터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요? 평화는 하루아침에 안 옵니다. 준비해야 지킵니다. 청와대 정문입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합니다. 집무실 문이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어섭니다. 환영합니다. 콜린스 고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하. 앉으십시오. 차가 나옵니다. 고문님 덕분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닙니다. 각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준비는 했지만 믿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이 가장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파일을 꺼냅니다. 한일 안보 협력 협정서입니다. 어제 서명했습니다. 일본이 받아들였군요. 선택지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도 원했습니다. 왜입니까? 적보다 파트너가 낫습니다. 저는 감탄합니다. 이기고도 손 내미셨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이긴 뒤가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승리죠. 대통령이 다른 파일을 꺼냅니다. 한미 해양안보 협력 확대 제안서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백악관에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이 직접 담당해 주길 바랍니다. 영광입니다. 저녁 윤서진과 식사합니다. 고모님, 우리가 당신한테 빚졌습니다. 아닙니다. 커리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후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가 잔을 듭니다. 평화를 위해. 저도 듭니다. 평화를 위해. 잔이 부딪힙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보입니다. 제 인생이 바뀐 도시입니다. 13시간 뒤 워싱턴입니다. 백악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뜯어봅니다. 콜린스 고문, 동아시아 담당 부보좌관으로 승진을 명합니다. 대번이 달려옵니다. 레이첼, 승진 축하해요. 고마워요. 어땠어요? 서울은? 평화로웠어요. 저는 창밖을 봅니다. 워싱턴이 보입니다. 72일 전 이 창가에서 전쟁을 걱정했습니다. 지금은 평화를 지켰습니다. 검은 괴물이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힘은 쏘는 게 아니라 쏘지 않게 만드는 거라고. 석 달 뒤 백악관 상황실입니다. 제 책상은 이제 창가 쪽입니다. 부보좌관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대번이 커피를 건넵니다. 레이첼, 동해 쪽 보세요. 화면을 봅니다. 한미일 합동 해상훈련 중계입니다. 한국 잠수함, 일본 호위함, 미국 구축함이 나란히 항해합니다. 석 달 전엔 상상도 못할 광경입니다. 메이슨이 웃습니다. 저 잠수함이 그 검은 괴물 중 하나겠죠? 아마도요. 이젠 우리 편입니다. CNN 뉴스가 나옵니다. 독도 위기 석 달, 동북아 새 질서, 한국 중재 역할 부상. 앵커가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역 균형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합니다. 대번이 묻습니다. 정말 바뀐 거 맞죠? 네. 영원히요. 국장이 들어옵니다. 콜린스, 오늘 브리핑 준비됐죠? 네. 한미일 협력 현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들으실 겁니다. 1시간 뒤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슬라이드를 엽니다. 한미일 삼각 협력 체계. 각하, 석 달 전 우리는 위기를 목격했습니다. 대통령이 끄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회가 됐습니다. 어떻게요?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힘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쓰는 거라고. 좋아요. 계속 그 방향으로 가세요. 브리핑이 끝납니다. 상황실로 돌아옵니다. 윤서진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잘 지내시죠? 잘 지냅니다. 다음 프로젝트 준비 중입니다. 또 뭡니까?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협력체입니다. 조만간 제안서 보내겠습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워싱턴 하늘이 맑습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아버지 사진이 있습니다. 뒷면 글씨를 봅니다. 때론 옳은 일이 외로운 일이다. 저는 펜을 꺼내 한 줄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긴다. 사진을 다시 넣습니다. 대번이 화면을 가리킵니다. 레이첼, 특집 기사 났어요.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제목이 뜹니다. 침묵의 승리 레이첼 콜린스가 바꾼 외교. 기사를 읽습니다. 2025년 12월 한 분석관이 전쟁을 막았다.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메이슨이 말합니다. 이거 교과서에 실리겠는데요? 저는 웃습니다. 교과서는 됐어요. 다음 위기나 잘 막으면 되죠. 다음이요? 세상은 계속 흔들리니까요. 시계를 봅니다. 오후 3시입니다. 화면 속 동해가 평온합니다. 파도가 잔잔합니다. 바다 밑 어딘가에 검은 괴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지키는 고요. 저는 화면을 봅니다. 72일 전 이 자리에서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평화는 소리 없이 옵니다. 준비한 자에게만.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 12월 일본이 독도에 함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가 움직였습니다. 잠수함 3척이 12분 만에 포위망을 완성했고 일본은 총 한 방 쏘지 못했습니다. 군사 굴복 뒤엔 경제 보복이 따라왔습니다. 삼성, LG, SK가 동시에 칼을 빼들었고 일본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진짜 힘은 쏘는 게 아니라 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강력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사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